탱고는 제가 실질적으로 30대부터 시작을 했던 그런 춤이었고요.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이라고 하면 영화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죠.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의 어떤 그 다양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20대 초반이고 그 꿈이 시작된 계기는 우연하게 본 영화 한 편 때문이었습니다. 집시의 시간이라는 흔히 말해서 메이저 영화가 아니고 코엔 투리차 감독이 제작했던 그런 작품주의, 작가주의적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는 순간 흔하게 접했던 그런 영화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게 하고 또 영화란 게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느꼈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계기로 해서 조금씩 20대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약 7년이 걸렸고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7년 후에 제가 본격적으로 영화에 뛰어들었는데 저 역시 그 시작점이 꿈의 시작점이 그렇듯이 제 작품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독립영화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작품의 세계를 온전히 필름에 담고 싶어서 시작한 독립영화였고 제가 한 3년 동안 3편의 작품을 만들면서 사실 첫 목표가 칸 영화제에 출품하는 거였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냈어요. 한 편씩 만들 때마다 작품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물론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지금 영화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칸에다가 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대답은 없었고요. 보내는 건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약 3편의 영화를 실질적으로 제작하고 나서 안타깝게도 제가 스스로가 내가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잘할 수는 없겠구나,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20대에 꾸었던 이 영화라는 꿈이 그리고 그 10년 동안 나를 이끌어 주었던 그런 어떤 꿈이 그 3편의 영화와 함께 사실 종결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사실 영화를 좋아하고 또 늘 영화에 가까이 있는 어떤 형태의 삶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회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제 20대를 충분하게 열심히 살게 해줬던 그 꿈이 바로 영화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파리에서 탱고를 만나고 나서 저는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영화를 처음에 접했을 때처럼 좀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한 걸 느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잦은 해외 출장에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갈 때마다 탱고라는 이 언어를 가지고 춤에 대한 어떤 검색과 그 다음에 통해서 선생님들 만나고 지도를 받고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 그 뒤 1년 뒤에 다시 파리에 제가 갈 기회가 있어서 저는 그때 이제 이미 1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고 저는 그 공간을 이제 찾아간 거죠. 우연히 발견한 공간을 이제는 제가 탱고라는 것을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간 거죠. 추고 싶었어요. 춤이라는 것을 처음 발견한 곳에서. 근데 사실상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가슴 뛰는 것도 똑같고 그 느낌도 똑같았지만 제가 어떤 여성에게 춤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그 여성과의 춤을 시작하자마자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좌절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여성과 어떻게 해야 탱고라는 춤이 되는지도 감을 잡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거죠. 보통 이제 탱고를 추게 되면은 한 서너 곡을 같이 춰요. 그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중간에 춤이 힘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땡큐. 이거는 그만 추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여자분이 그렇게 한 곡을 추고 나서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는 이제 저도 인사하고 이제 떨어졌지만
제 마음은 그 여성과 떨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쿵 떨어지는 느낌 속에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한동안 그 묘한 이 혼자 된 느낌 속에서 있는 순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춤을 청해 오셨고, 저는 방금 패배자처럼 그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그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할머니는 저에게 춤을 신청해 주셨지만 제가 출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굉장히 제가 춰야 된다는 그 느낌처럼 저의 손을 이끌었고 제가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저는 저 아름다운 아가씨와 멋진 춤을 추고 싶었지 사실 할머니랑 어떻게 추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1분 뒤에 제가 할머니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할머니가 문득 저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게, 왜 너는 유령과 춤을 추고 있느냐, 나랑 춤을 춰야 된다고.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는 늘 제가 움직일 때마다 제 앞에 서서 있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탱고라는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해준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되뇌어 보니까 나는 그 여성과 함께 춤을 출 때 제가 함께 있지 못했고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런 느낌도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 여자분 역시 함께 출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실력도 안 됐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랑 추면서 늘 제 앞에 있으면서 춤을 췄던 거죠. 그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테고, 탱고라는 춤은 물론 계속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있었기에 저는 영화처럼 그만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여야 진정한 탱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문화라는 요소에서의 탱고를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새롭게 정의 내리지 않더라도 이미 전 세계에서 그 탱고라는 문화를 즐기고 또 계속 배우고 있고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 아직 역사가 짧기 때문에 문화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문화라는 요소를 잘 찾아보면 제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어떤 물질적, 정신적 산물이다. 사람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문화적, 물리적 어떤 산물이다. 이렇게 봤을 때 탱고는 저에게 어느 순간 우연히 다가왔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정신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준 거죠. 그래서 이미 저에게는 충분히 문화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 이제 탱고가 오래되지 않는 이 한국에서는 문화적인 요소보다는 아직은 이슈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죠. 그럼 문화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탱고가 한국에서 문화로 장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저에게 탱고라는 어떤 깨달음을 준, 어떻게 추어야 되는지, 탱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었던 그 할머니가 저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물론 저뿐만 아니라 지금 탱고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간이 흘러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 어떤 분에게 탱고란 바로 이런 것이야, 단 한 번의 춤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탱고가 이제 한국에서도 진정한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년에서 한 20년 더 흘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탱고인에게 탱고를 하면서 또 지금까지 해오고 또 앞으로 할 그런 어떤 시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미 탱고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탱고를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공유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문제는 탱고를 지금은 하진 않지만 앞으로 하실 분에게 탱고란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느냐, 그것은 단지 춤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어떤 문화, 왜 함께여야 탱고가 되는지 그 진정한 의미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탱고를 계속 저도 또 그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속 접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탱고, 그 다음에 앞으로 누군가가 해야 될 탱고가 멋스럽게 문화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탱고에 관해서 말씀드릴 주제는 함께 하여야 하는 춤, 탱고에는 잘못된 스텝이 없다라는 주제를 공연을 마치고 나니까 호흡이 가빠서 네,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조명이 있고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탱고를 배우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라는 어떤 이 주제, 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문화라는 문화의 뜻은 무엇인가 먼저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들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준비한 겁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다. 제가 이걸 찾아보고 굉장히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분명히 문화인이죠. 근데 문화라는 뜻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 탱고가 그래요. 이 탱고를 배우면 배울수록 낯습니다. 낯설고 기분 좋은 새로움이 아니라
뭔가 찝찝하고 알 것 같은데 매일 새로워요. 노력하고 뭔가 이게 보여주면 선생님이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매일 틀렸다 그러고 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술 좀 한 잔 마시고 새벽에 집을 찾아갔는데 어제 막 이사를 했어요. 여긴가 저긴가 헷갈리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탱고를 잘 추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근데 탱고를 표현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탱고는 굉장히 심플하다. 구조가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탱고를 배우시러 오신다면 그 간단한 구조 때문에 단 1시간이면 탱고가 가지고 있는 기본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뒤에 말이 있겠죠. 그러나 잘하는 건 어렵다. 근데 또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즐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여러분은 탱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까 역사 시간에 나왔지만 한국에서 땅을 탁 파고 지구 반대쪽으로 가면 아르헨티나가 나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조금 하니까. 그래서 탁 파면 무조건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온 탱고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이면 족하다는 거죠. 베이직을. 그냥 즐길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오히려 즐기기 위해서는 덜 배우는 게 좋아요.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아까 말씀드린 새벽에 술 한잔 마시고 새로 이사한 집 찾아가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분명히 집은 있는데 여긴가 저긴가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탱고를 지금 배우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탱고를 배우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실질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좀 웃기죠? 좀 뭔가 그럴듯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 자세는 왜 중요한가? 어떤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가? 뭔가 새롭게 익힌다는 건 마치 어떤 여행을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죠. 여행을 가야지만이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온몸으로 직접. 무엇을 배운다는 것도 일종의 여행과 같다. 그러면 여행을 간다 그러면 뭔가 준비물이 필요하죠. 최소한 뭐 여권이나 비자도 필요하고요. 뭐 카드 한 장만 들고 가더라도 옷도 입어야 되죠. 뭐 수영장을 가더라도 수영복을 입어야 되고. 그런데 이 탱고를 배우는 데서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인데 어떤 마음 자세냐면 받아들이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정서가 너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서를 한이라고 하는데 한이라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외로움이죠, 외로움. 누구나 다 외롭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책에서 본 바로는 인간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죽을 때까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엄마 뱃속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10달 됐다고 나으라고 이게 나와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릴 땐 충격이 오래 가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때 느낀 외로움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은 누구나 아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안 외로워. 아니죠. 그냥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뭔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여러분은 탱고를 배우는 데 있어서 여행을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받아들이려는 마음 자세. 그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마음 열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시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진행할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배소의 문화가 있어요. 배소라는 문화는요, 굉장히 제가 여행길에 굉장히 신선했어요. 뭐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낯선 곳에 갔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꽤 이제 눈 많이 맞췄어요. 그죠? 이렇게 봐도 우리가 서로 배소를 나누지 않으면 낯선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배소 아시죠? 뺨키스예요. 이렇게. 이러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저기 계신 아름다운 분하고 제가 눈을 딱 마주치고 있다가 몇 번 이렇게 오갔어요.
우리는 사실 인사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생각 작전을 짜요. 근데 그건 배소를 하시면 돼요. 배소를 나누면 처음에 아르헨티나 가서 제가 제일 놀랐던 게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대배우들이 쫙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탱고를 추는 사람들의 아는 그 세계 1%들이 한 6쌍이 앉아 있어요, 테이블에. 그 제가 너무 놀라서 가서 이렇게 반갑게 갔더니 그분들이 다 확 일어나요. 클럽에서 한 4,500명이 있는 클럽인데 제가 가서 너무 반갑게 안았더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일일이 다 일어나서 제가 귀찮았어요. 6쌍을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12명하고 배소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직업의식이 투철해서 그렇겠죠. 프로이고 하니까. 그래서 배소 문화가 어떤 문화냐 지금 나눴지만 우리 굉장히 친해졌죠 갑자기. 예, 굉장히 친해졌어요. 아르헨티나에서 갔다 와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원래 살았던 곳인데요. 굉장히 낯설었어요. 뭐가? 제가 가르치고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탱고를 즐겼던 분이 이제는 보통 같으면 배소를 했겠죠. 바로 며칠 전까지는 아르헨티나에 있었으니까. 근데 한국에 돌아서 딱 봤는데 그냥 나하고 싸우자는 건지 뭐 안다고 인사한 건지 잘 순간적으로 원래 제가 경상도예요. 지금은 표가 안 나서 너무 표준어를 쓰기 때문에 표가 안 나지만 서울에 제가 일주일 있다가 대구에 잠깐 내려갔더니 형님들이 너 서울 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서울말을 그렇게 쓰냐고 제가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몇 달 갔다 왔다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그런 인사가 너무 낯선 거예요. 전부 다 낯선 사람 같았어요. 근데 탱고를 배우면 이 배소 문화가 뺨키스인데 가볍게 폼 안아주고 이렇게 이런 문화들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거 좋아요. 알잖아요. 허그 좋은 거. 다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죠. 누군가 먼저 시작하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아는 사람 같아요, 다. 자, 두 번째는요, 까비세요예요, 까비세요. 이건 뭐냐면, 춤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그쪽에서 정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게, 예의예요. 기본적인 예의. 그래서 가서 이런 거 있죠. 그 외국에는 이 식탁 위에 내 손이 닿는 곳에 소금이 있어도 내가 필요해도 그걸 집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좀 줄 수 있겠니 하고 묻죠. 정중하게. 우리는 자기 먹던 숟가락도 국에 넣어서 막 뒤집고 이러는데 그죠? 네,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공간. 이 탱고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많습니다. 나중에 뭐 지금 요 시간이 안 되겠지만 언젠가 또 들을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탱고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까비세오가 뭐냐면 제가 춤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편 쪽에 있는 혹은 좀 떨어져 있는 분에게 눈을 맞춥니다. 제가 눈을 맞춰볼게요. 저기 계신 분하고 눈을 맞춥니다. 왜 쳐다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이. 물론 나는 저 사람하고 눈 맞추기 싫어하면 슬쩍 피하셔도 괜찮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눈 맞추는 분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한 3초 정도 마주치면 제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릴 거예요. 그러면 춤을 같이 출까요? 하는 표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금방 춤을 보여드렸잖아요. 저 이렇게 춥니다 하고 보여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해 주셔야죠. 자기. 눈 마주쳤잖아요, 지금. 못 본 척하고 계세요, 지금. 아시나 봐요, 탱고를. 그래요. 만약에 춤을 받아들이면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됩니다. 보이게. 혹시 꼭 끄덕거렸는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죠? 피하고 있나요? 저 여전히 못 본 척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탱고를 신청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예절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 정서 아시죠? 그 좋은 말로 하면 아는 처지에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합니다. 야 탱고 한번 추자야. 나 지금 이야기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탱고 추자고. 끌고 갑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가요. 그래서 내가 어쩌고 카톡으로 이야기해. 그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나요. 왜? 부끄러워서. 꼭 그렇게 해야 되니? 탱고라는 춤을 추는 데지 아니죠. 탱고는 단지 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서가 녹아 있을 때 바로 문화라는 요소에 우리가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문화라는 요소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탱고 하기 전에 영화를 했고 그 다음에 영화를 한 다음에 실패를 맛봐서 실패는 아니고 내가 정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영화를 해야 되겠다는 20대의 꿈을 가졌는데 단 한편 영화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책에 보시면 78쪽에 여기 나와요. 한쪽 쭉 보시면 파란만장한 저의 생애가 나옵니다. 영화하고 실패하고 실패했다가 저는 원래 칸 영화제에 가고 싶었는데 매번 이래 영화를 만들 때마다 보냈지만 답이 없어요. 그건 보내는 건 자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냈더니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3편 정도 보냈다가 포기했어요. 나는 좋아하는데 잘할 수 없구나. 근데 포기했다고 해서 제가 뭐 우울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단지 비었어요, 여기가. 텅 빈 채로 회사에 취업하고, 그러니까 멘붕 상태에서 취업했어요. 영혼을 두고 취업하는데 거기서 영화 만들어라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해외 출장 가래요, 파리로. 아이러니 아닙니까? 제가 영화를 들고 가고 싶었는데 상업 영화를 들고 전시 영상 회사예요. 그래서 해외 전시 영상 때문에 갔는데 갔다가 그곳에서 탱고를 만납니다. 여기서 텅 비었던 가슴이 한꺼번에 콕 차버렸어요. 뭐 어떻게 추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탱고를 보는 순간 아마 우리 스티브 잡스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매듭은 마지막에 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탱고 때문에 내가 영화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영화를 안 했으면 제가 그런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을 테니까. 어떤 순간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저한테는 너무 영원히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는 순간인 건 분명하고요. 여러분한테도 조금 그런 순간에 대해서 탱고에 대한 관심과 또 약간 이렇게 내가 탱고 좀 어떨까 하는 꿈도 꾸시면서 꼭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